사주와 주역과 리더십을 공부하는 사주리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 우리들이 자평진전 원문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지난 영상에서 칠살격이 식신의 제복을 받는 것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아, 지금 우리들이 이 칠살격의 주요 논점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지난 영상에서 이 사주에 대해서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주는 병화가 진월에 태어나서 본기인 이 무토가 투관되고 중기인 임수가 투출이 됐어요. 그래서 이른바 지금 우리들이 칠살격을 공부하고 있는데 아, 이 격을 잡기 칠살격이다 이렇게 소생이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진술충미월에서 수출된 칠살인 경우 잡기 칠살격 또는 잡기 편관격이라고 이렇게 하죠. 이 사주는 칠살은 일간에게 우해를 끼치기 때문에 식신이나 상간으로 제복을 시켜야 되죠. 식신 제살, 상관 대살, 상관 합살 등으로 이 칠살을 통제 관리해야 유정하게 되죠. 그래야 칠살격이 성격이 되는데 이 경우 식상으로 칠살을 제복시킬 때 재성을 보면은 파격이라고 했죠. 파격이 되는 이유는 식상의 그 방향을 돌려서 재성 때문에 이 식상이 다이렉트로 이 칠살을 제복시키지 않고 오히려 재성이 칠사를 생하는 것을 돕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합격이죠. 이게 원칙적인 경우고요. 예외적으로는 이렇게 식상으로 칠사를 제사를 할 때 재성이 있다고 그래서 무조건 합격이 아니라는 것이죠. 재성이 앞에 있고 식상이 뒤에 있으면 요 사주처럼 재성이 앞에 있고 식신이 뒤에 있으면 역시 성격이 되죠. 이 재성뿐만 아니라 식상으로 식사를 제사하는데 인성이 있어서 식상을 제복시키면은 얘네들이 그걸 받아가지고 칠사를 제복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합격이 되는데 이 경우도 100% 합격되는 것이 아니라 인성이 앞에 있고 여기처럼 인성이 앞에 있고 식신이 뒤에 있으면은 예외적으로 성격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파트에서 이 사주를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시청자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예, 이렇게 진월에 본기인 무투가 투관이 됐었는데 왜 어째서 어, 칠살격이라고 했습니까? 이게 본기가 투관이 돼서 식신격이고 식신격이 편인을 만나서 탈식이 됐으니까 식신격에 파격이 될 수는 없는지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죠. 예. 왜 심유천 선생이 이렇게 식신격이 아니라 칠살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우리들요, 이 사주를 통변을 하려는 사주를 분석하는 방법이 크게 이 자평진전에 의한 방법과 적천수에 의한 방법이 있는데, 적천수에 의한 방법은요, 우선 조후를 먼저 보고, 일간이 신강하냐, 신약하냐를 보고, 신강신약을 보면은 뭐가, 어느 것이 희신이고, 어느 것이 기신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있어요. 희신은 청하면 좋죠. 유력하고요. 희신은 자기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면 좋다는 얘기죠. 반면에 기신은 탁하면 좋죠. 자기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게 좋죠.
그래서요, 이 신강신약을 알면 뭐가 희신, 귀신을 알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 희신과 귀신이 에, 작용력을 얼마나 제대로 발휘하느냐, 그걸 알아보는 것이 청탁의 문제입니다. 적천수에서는 주로 청탁 또는 순잡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반면에요, 평진전에서는 사주를 분석할 때 이 격국 위주로 사주를 분석을 하죠. 이 격이 등급이 높으냐, 이른바 사주의 그릇이 크냐, 낮으냐. 사주의 그릇이 큰 경우는 유정한 경우고요. 유정하고 유력하죠. 반면에 사주의 등급이 낮은 경우는 무정하고 무력하죠. 네. 이 격국의 고절을 알려면은 이 격이 어떤 격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알아야죠. 이 사주를 보고 이 사주가 좋은 사주인지 나쁜 사주인지를 알려면은 이 격이 성격이 됐느냐, 유정하냐, 아니면 무정해서 파격이냐, 그걸 먼저 알아야죠. 그래서 자평진전 2권의 1절에서요, 용신을 논하, 용신은 이 격국이거든요. 격은 어떻게 찾느냐, 그거를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자평진전은 팔자 용신, 용신은 격이니까요. 격은 전적으로 월령에서 찾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월령의 지장간의 본기로 격을 삼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격을 찾고 3절에서는 생지 인신사회 같은 경우는 본기뿐만 아니라 중기도 격으로 삼는다고 그랬죠. 진술충미, 묘고는요. 어, 중기뿐만 아니라 여기도 격으로 삼을 수 있다고 그랬죠. 또 삼합이 되는 경우도 격으로 삼을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중첩이 됐을 때 이렇게 변화가 되다 보면은 겸격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겸격이 됐을 때 그 사주가 좋은지 안 좋은지를 알아보는 방법으로 이권의 사절에서 이 용신인데 용신은 이제 격이죠. 격의 순잡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격이 순하면은 좋은 거고 적정수식으로 얘기하면은 순한 거는 청한 거죠. 격이 잡한 거는요, 큰 거죠, 이렇게. 큰 거. 그리고, 구절에서요, 어, 잡기는 이제 진술충미 원래죠. 그때, 이 투관된 글자가 두 개 있다든지, 아니면, 하나는 투관되고 지지에서 삼합이 형성된 경우, 그때, 무엇을 천간에 투관된 두 개 중에 어느 것을 격으로 삼을 수 있느냐. 이 경우도 두 개가 투관됐죠. 여기 칠살과 식신이. 이런 경우 무엇을 주된 격으로 삼어야 되느냐. 그거를 이권의 구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요. 구절에서는 사절은 순잡이라는 표현을 썼고 구절에서는 유정과 무정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보면은 순한 것이 유정한 거예요. 그리고 잡한 것이 무정한 겁니다. 네.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두 개가 투관이 되면은 이 중 어떤 것을 주된 격으로 삼어야 되느냐. 그 결론은 이거죠. 용신을 취하는 것은, 즉, 격을, 그, 찾는 것은 계획이죠. 매우 쉽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매우 쉬운 게 아니죠. 어, 심 선생처럼 모두 알으면은 쉽겠으나, 모르면은 이 작은 것도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죠. 격을 찾는 원리는 투관된 글자나 지지에서 삼합을 한 글자 중에 그 청한 글자를 취해서 그것으로 격을 삼는다는 얘기죠. 이 청하다는 것은 자기의 본래 그 기능, 작용을 제대로 발현할 수 있는 글자를 그 청이라고 그래요.
그런 청한 글자를 찾아서 격으로 삼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식신에 해당하는 글자와 칠살에 해당하는 글자가 무엇이 더 청하냐, 자기의 작용력을 제대로 발현할 수 있느냐, 임수가 자기 작용을 잘하면은 얘를 주된 격으로 삼아서 그럼 칠살격이겠죠. 대운의 길흉 판단을 칠살격에 입각해서 대운을 배합시키는 거고요. 여기 무토 식신이 작용을 잘하면은 식신이 청하게 되면은 식신 메인 주된 격을 식신격으로 보고 대운을 배합시키죠. 대운의 길흉을 식신격 입장에서 대운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고 깊게 들어가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요. 적천수의 입각에서 사주를 풀던 자평진전의 입각에서 사주를 보던 자평진전도 이 프로세스를 모두 검토를 합니다. 프로세스를 검토를 하는데 다만 이 격국이라는 그 틀을 사용해서 이 프로세스를 접근하고 있다는 게그 적천수 관법과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적천수에서는 주로 청탁 또는 순잡 이런 개념을 많이 사용해요. 그냥 청탁이라고 사용할 걸 가장 일반적으로 하고요. 또는 혼잡 여부로 이렇게 표현할 때도 있죠. 혼잡하면은 탁한 거죠. 혼잡하지 않으면은 청한 거죠. 그래서 써먹는 용어는 다르지만 사주를 분석하는 그 프로세스에는 대부분이 수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평진전 고수가 사주를 푸는 그 결과와 적천수의 고수가 동일한 사주를 푸는 그 결과는 수렴하게 되어 있죠. 그래야 당연하겠죠. 그래서 이 사주를 이제 자평진전 이 격국 위주로 보는 이 자평진전의 입장에서 하나씩 검토를 해보면요. 자평진전 2권에 여기 사절이라고 그랬죠. 용신의 순자. 용신은 격익이 있기 때문에요. 격국의 순잡과 동일한 의미죠. 순하다는 것은 유정하다는 거고요. 잡하다는 것은 무정하다는 거죠. 이쪽 식으로 하면 이게 탁한 거죠. 이게 잡한 것은 탁한 것 또는 청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보면요. 용신이 변화가 있으면은 순한 것은 길하고 잡한 것은 흉하다. 순한 것은 길하고 그러니까 유정하고 성격대에서 길하다는 거죠. 청은 좋은 거고 잡한 거 여기 잡한 거는 흉하다고 그랬으니까요. 무정하고 패격이 돼서 길하지 않고 흉한 것이죠. 그래서 순한 건 무엇인가 상호 이용한다는 거죠. 서로 간에 이용하고 서로가 얻는다는 것이죠. 보면요. 이 사주는 칠살격이죠. 본기가 투관이 됐고 또 중기가 투관이 됐죠. 두 군데에 그 투관이 됐는데 서로를 이용한다. 이게 칠살이죠. 칠살격은 제복을 받아야 좋죠. 통제를 받아야 좋죠. 칠살이 통제받는 통제의 수단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기 식신으로. 그래서 칠살격으로 봐도 성격이 됐고요. 식신으로 봐도 식신격으로 봐도 식신이 칠살을 제사를 하니까 성격이 다른 거죠. 서로가 서로를 유익하게 하는 거죠. 또 이 사주를 보면 그래서요. 서로가 이로움을 얻는 거죠. 순한 건. 반면에 잡한 것은 서로가 이용하는데 서로가 모여지 않는다는 거죠. 어, 즉 말이 안 맞는다는 거죠. 미스매치가 되는 거죠. 여기는 정관격이에요. 그런데 상관을 봤어요.
그래서 정관격 입장에서도 파격이고요. 또 상관격이라고 그래도 정관을 만나서 상관 경관이 돼서 파격이 됐어요. 그러니까 손발이 안 맞는 거죠. 미스매치가 돼서. 그래서 서로 모여지 않는다. 이게 미스매치가 된 거죠. 반면에 수운한 거는 서로 이게 잘 맞는 거죠. 정합성이 그 좋은 것이죠. 여기는 정합성이 깨진 거고 이것을 자평진전 4권, 2권의 그 4절에서는 순잡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동일한 내용인데 자평진전 2권의 9절에서는 유정, 무정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칠살기역이 식신으로 제사를 받으니까 유정하게 됐죠. 이거는 정관기역이 상관으로부터 극을 당해서 무정하게 됐죠. 그랬어요. 구절에서 유정은 기라고 여기 유정은 기라다는 얘기죠. 뭐가 유정이냐? 역시 수운하다는 거죠. 수운하고 서로가 서로를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기 식신격은 식신격 입장에서는 칠살 때문에 자기가 성격됐고, 칠살격 입장에서는 이 식신 때문에 자기가 성격이 된 거죠. 서로가 서로를 이루어진다는 거죠. 반면에 무정한 경우는 수는 게 아니라 서로 거슬린다는 거죠. 서로 등을 배신을 한다는 거죠. 등을 돌린다는 거죠. 손발이 안 맞는 거죠. 미스매치가 돼서 정합성이 없는 거죠. 그러나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요. 이렇게 두 개의 그 원령에서 투관된 글자가 두 개가 있으면 두 개가 순원지 유정원지 또는 자폰지 또는 무정원지만 알면 이 사주가 순하고 유정하면은 좋다고 그런 거고 무정하고 잡하면은 나쁘다고 그랬으니까 이 사주를 보면은 임수 7살과 식신이에요. 식신으로 제사를 할 수 있고 이게 식신격 입장에서도 이 7살 때문에 자기가 성격이 됐죠. 7살격 입장에서도 식신 때문에 자기가 성격이 됐어요. 서로가 서로를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 논리를 잘 알으면 진월에 식신과 7살이 투관이 됐는데 둘이 보니까 유정원 관계예요. 순잡으로 따지면 순원 경우죠. 모르기는 몰라도 그 러프하게 그 대충 살펴봐도 아마 이 사주는 좋은 사주일 가능성이 큰 거죠. 지금 여기서 순잡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요. 어, 유정엄은 기라고 또 순엄은 기라고 무정엄은 기라지 않고 잡엄은 흉하고 이게 청탁의 문제 이쪽으로 가면은 흉한 거고 청하고 순하고 유정엄의 성격에 대해서 기란 거예요. 근데 이 사주를 보니까 칠살격이라고 그래도 식신 때문에 성격된 것 같고 식신격이라고 그래도 칠살 때문에 식신격이 성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 아마 좋은 사주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잠정적으로 알 수가 있죠.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개념입니다. 이게 가장 사주 공부해서 어려운 부분이기도 한 거죠. 이 청탁의 문제가 어, 설하고 선생도 사주에서 가장 어려운 게 청탁이라는 두 글자라고 그렇게 말을 할 정도니까요. 그래서 아마 이 사주는 귀격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겠다. 그러니까 이 양반이 평화 이 양반이 승상까지 한 사람이에요. 팔승상의 사주인데요. 그러면은 이렇게 투관이 됐을 때 무엇을 메인격, 주된 격으로 삼아야 되느냐. 주된 격을 알아야 주된 격의 대운을 적용을 시키죠. 이 경우는 본기에서 투관이 됐으니까 식사격이라고 봐야죠. 여기 중기보다. 여기도 정관격이라고 봐야죠. 본기가 강하니까요. 이것이 바로 이거죠. 투관된 글자 중에서 그 청원 글자죠. 청원 글자. 가장 자기가 작용을 잘할 수 있는 글자를 이 청원 글자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투관이 된 것 중에 본기 우선의 원칙에 입각해서 여기서는 정관격, 여기는 칠살격,
필살격의 입장에서 대운을 적용을 해야죠. 성패의 문제를 주로 칠살격의 입장에서 봐야 되죠. 여기는 정관격의 입장에서 봐야 되고. 정관격으로 대운을 적용해 보니까 안 좋으니까 별로더라. 그래서 그러면 상관격으로 다시 대운을 적용해 보면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더 맞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게 그런 질문들을 많이 이제 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이렇게 투관된 글자나 지지에서 지지 삼합 중에서 그 맑은 자, 그래서 자기의 작용을 제대로 발현할 수 있는 그 글자를 취해서 그것을 사용한다. 즉 그것으로 격을 삼는다 그 얘기죠. 있어요. 보면은 하나가 투관되면은 하나를 사용하고 겸해서 투영하면 이 둘 다를 격으로 삼고 즉 겸격이 된다는 거죠. 투관된 것과 지지 삼합이 있으면은 두 개를 병용한다는 거죠. 겸용이나 겸격이나 이게 이제 병격 이게 다 같은 얘기죠. 한 분이 같은 단어를 쓰기 싫어서 여기는 겸격이라고 했고 여기는 이게 병용한다고 이렇게 했을 뿐이죠. 청강 글자들끼리 있으면은 여기 겸용한다고 했고요. 이렇게 투관된 글자가 청강 글자면 청강과 지지는 여기 병용이라고 이렇게 한 거죠. 용어상 우리도 그 병용어로 요대로 자평진전대로 용어를 사용하면요. 그 합이 이게 합이 삼합이나 뭐 청간합이나 그게 아니라요. 그 배합을 의미해요. 진월의 본기 무토와 여기가 이렇게 투관이 되면은 얘네들의 그 배합이 서로 정이 있으면은 길하고 여기 정이 있으면 이게 유정이죠. 유정하면 길하다는 얘기죠. 그 배합이 정이 없으면은 이게 투관된 글자끼리 아니면은 투관된 것과 지지 삼합끼리 그 배합이 정이 있으면은 유정하면은 길하고 무정하면은 흉하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 이상 지장간에서 투관이 되면은 뭐가 청한 글자일까요? 여기는 본기가 더 작용을 잘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본기인 그걸 사용해서 재성격이 되는 경우죠. 그리고 을이 투관되면 이거는 양인이죠. 양인격에서는 그 관살이나 재성으로 별도로 용신을 구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얘는 용신이 될 격이 될 자격이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제격으로 제가 청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여기도 본기와 중기가 투관됐는데 여기도 본기니까 제격으로 삼고 제격으로 보고 대운을 적용을 해야죠. 이 제격에 이 인수격이 아니라 여기는 여기와 중기인데 이렇게 진술충미월은 이 묘구에서는 이렇게 중기보다 여기를 더 중요시 여기죠. 왜 그러느냐? 진월 같은 경우는 진의 무토로부터 극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 잠재적인 위험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을목은 이 진의 그 여기에 통군을 하고 있죠. 이 개수도 통군을 하고 있으나 무토로부터 이 본기인 무토로부터 공격받을 잠재적인 위험성을 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기보다는 이 여기를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거죠. 진술충미 공이 같은 원리가 여기에 숨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이미 자평진전 1, 2권 내서 이미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서는 청강과 지지가 근이 돼주죠. 그러니까 이게 같은 수니까요. 이건 그냥 인수격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인수격이 아주 청하죠. 그러면요. 겸용과 병용을 할 때 유정한 경우는 뭐냐? 이런 거죠. 유정이란 무엇이냐? 순하고 서로가 서로를 이루어준다.
그렇죠. 인수격인데 신자진이 이렇게 되면은 얘들 입장에서는 개수가 자기들을 대표해 주는 거죠. 그리고 개수 입장에서는 신자진이 자기들을 지원해 주죠. 뿌리가 돼 주죠. 서로가 서로를 유익하게 하죠. 얘가 활동을 하면 그 활동의 결과가 지지는 받아들인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지지의 대표 선수라고 보면 되는 거죠. 대표성이 있는 거죠. 대표가 어, 활동을 하면은 그 결과는 지지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자평진전 원본은 그걸 수라고 그랬죠. 천수에서는 어, 청가는 지지가 실어줘야 된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죠. 그 얘기는 청가는 지지가 뿌리가 돼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지는 청간이 그 수용돼야 된다, 용인해줘야 된다. 즉, 그 지지 입장에서는 청간이 자기네들을 대표하고 활동해주면 좋다. 이게 적천수든 자평진전에서는 청간과 지지를 설명할 때 별 차이가 없습니다. 써먹는 용어만 다를 뿐이죠. 그래서 이 사주를 보면은 신자진 삼합을 해가지고 지지는 수국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인수격이죠, 이건. 그래서 청하게 된 거죠. 여기 인수가 아주 자기 작용을 제대로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혼자 퍼지 않죠. 그래서 그, 이 경우는 이제 병용이죠. 병용이 이 개수와 신자진과 굉장히 유정하게 됐다. 요 배합이. 그러니까 아마도 좋은 사주, 길한 사주일 가능성이 크다. 잠정적으로 그렇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유정한 거 두 번째는요. 이렇게 진열에 을목이 투관되고 여기가 투관되고 중기가 나왔죠. 그러면은 정관이고 여기 인수죠. 예, 이게 바로 관인 상생이 된 거죠. 이렇게 상생이 된 거죠. 이렇게 유정한 경우는 이렇게 서로 근이 돼준다든지 청관기 글자끼리는 이게 상생의 관계가 있습니다. 수행목을 하면은 목 입장에서는 개수가 자기를 생해주니까 좋은 거고요. 개수 입장에는 자기가 생겨줬지만 개수 입장에서는 자기의 적인 토로부터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목곡토를 해서 얘가 개수 입장에서는 자기의 잠재적인 공격자를 배제시켜주는, 즉 자기를 보호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기가 생한 글자는, 그 생을 받은 글자는 생을 준 요 글자를 보호해주는 논리가 있는 거죠. 그게 이 오행의 생극제어의 원리인 거죠. 정관이 인수를 생해주면 인성 을목은 이 식상을 극을 해서 얘네들이 정관을 극하지 못하게 정관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이 을목이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요. 예. 또 인성은 진중의 그 암토, 즉 무토를, 암장되어 있는 토, 무토를 목국토를 해가지고 이 무토가 개수를 극하지 못하게, 목에 합반을 시키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예, 이 정관이 청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이루어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상생관계가 되면은 유정하게 되는 거죠. 이 청간에서는. 그래서 겸용인데 유정하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 두, 이런 관계에 있을 때 예, 무엇이 이 정관을 주된 격으로 삼아야 될지, 이 인수를 주된 격으로 삼아야 될지 예, 설명을 드렸죠. 이 진술충미에서는 여기가 이 중기보다 앞선다는 거죠. 여기 이 중기는 이 진술충미의 본기인 토로부터 공격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중기가 청하다고 보는 거죠. 이 인수격이라고 놓고 대본을 살펴봐야죠. 물론 이런데 나머지 글자를 감안해서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태에서만 본다면 이 정관보다는 이 인수격으로 보고
인수격의 입장에서 대운이 기란지 흉한지를 봐야 되는 거죠. 예. 이 말씀은 이 대운을 인수격에 의해서 안 좋으니까 그럼 정관격으로 놓고 또 대운을 보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개념이 그런 개념이죠. 또요. 이 경우는 짬뽕이 된 거죠. 청간은 청간 글자끼리 병용이 돼 있고 겸용이 돼 있고 또 청간 글자와 지지 글자에도 병용이 돼 있죠. 보면은요. 이게 토와 본기가 투간돼서 토생금을 해주죠. 상생관계죠. 그래서 정관을 제로 생해주죠. 아주 유정해주는 거죠. 이렇게 생을 해주면은 기토는 자기가 생을 해줬기 때문에 손해만 보느냐? 아니죠. 재성은 정관을 생하면은 자기가 생을 해주면 얘는 생을 해준 재성을 보호해줘야 됩니다. 정관이 비겁을 극해가지고 얘네들이 재성을 분탈하지 못하게 얘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이루어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 사유축 금도요. 토생금 관계죠. 여기도 상생관계죠. 그리고 여기는 금이고 또 금이잖아요. 청간은 지지에 청간 입장에서는 지지가 근이 돼주니까 좋은 거고요. 지지 입장에서는 자기를 대표하고 능력을 대외적으로 발휘하는 자기 쓰임을 확실히 드러내주니까 서로가 서로를 이루어주는 거죠. 그래서 유정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경우 주된 메인 기억을 뭐로 놓고 봐야 되느냐? 대부분 선생님들이 이렇게 되면은 지지에서 삼합이 돼 있고 거기다가 신금이 투출돼 있으면 이거는 정관격으로 본다. 하고 설명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그러나 자평진전 원문의 내용에 충실해서 보면요. 이렇게 삼합이 됐을지라도 삼합의 그 원령의 본기가 투관이 되면은 이 팔자 용신 전구 원령이라 그래서 주된 메인 격을 이 본기 위주로 삼습니다. 그래서 자평진전 원문에 충실해서 보면은 이거는 재성격이 되는 거죠. 제격이 되는 거죠. 예. 이 제격의 입장에서 그 대운을 재성격에 맞게 그 배합을 시켜서 대운을 봐야 됩니다. 예. 또 유정한 게 있으면은 유정한 경우는 대부분 이렇게 청간 글자끼리 생을 하거나 청간 글자끼리는 이 상생 구조고요. 지지의 관계도 상생이나 아니면은 이 통분 이런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럼 무정한 건 뭐냐? 이런 거죠. 이렇게 공기가 투관돼서 정관격이죠. 정관인데 해묘미가 되면은 이게 상관이 됐죠. 상관이. 이 상관이 정관을 극하게 되죠. 이렇게 무정한 경우는 청관과 지지가 상생 구조나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극거는 관계죠. 그럼 정관이 파괴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배신하는 관계예요. 서로 거꾸로 이게 정합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보면요, 이게 해묘미가 돼서 상관의 국이 이루어졌다. 지지는 상관격이라는 거죠. 지지 입장에서도 청관을 보면은 상관격을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지지 입장에서도 정관을 봤으니까 상관격이 파격난 거죠. 정관격 입장에서도 상관을 봐서 상관국이니까요. 파격난 거죠. 이렇게 안 좋은 거는 이렇게 극을 하는 경우 관계, 배신하는 관계죠. 그래서 무정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있으면은 이름 사주가 무정하고 그래서 안 좋을 가능성이 크다. 이름 단정적으로 그런 정보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또 무정하게 된 거는요. 진월에 무토가 투관되면 이게 재성격이죠. 또 임계수가 투관되면은 이건 인수죠. 뭐가 됐든 개수면은 무게 합을 할 가능성이 있죠.
무는 이쪽으로 못 가지만 개는 이쪽으로 올 수가 있죠. 그래서 합반이 되죠. 안 좋은 거죠. 그리고 이미 온다고 그래도 극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랬어요. 무게 합의되면은 재성과 인성 모두 잃어버린다. 합반되니까요. 안 좋은 거죠. 그래서 무정한 거죠. 임수가 투관되면은 재성과 인성이 상처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게 탐재의 개인이다. 재를 탐하다가 인성을 다 망친다. 도덕이니 양심이 다 져버린다. 그러면 이런 경우 재를 탐해서 돈 벌 수 있느냐? 돈도 못 벌게 돼 있습니다. 이 두 경우는 서로 이 배합이 무정한 경우죠. 서로 배신하는 관계있죠. 이런 걸 자평진전 그 2권에서 원칙적인 걸 이야기를 하고요. 무토가 여기가 개수면은 무토는 이쪽으로 못 가는데 개수는 이쪽으로 올 수 있죠. 이게 생국제와의 선후의 문제예요. 이거는 자평진전 3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죠. 모종의 경우를 보면은 수월에서 여기인 신금이 투간이 돼서 정관격이죠. 중기도 투간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상관 이게 정관을 이 중기와 여기를 놓고 보면은 아까 진월달에 개수보도 을목이 더 주도권을 진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 정화하고 그 신금 놓고 보면은 여기인 신금, 이 정관격이라고 해야 될 것 같으나 지지에서 이렇게 합을 했다는 거죠. 이렇게 합을 해서 이 정화, 상관을 더, 상관의 힘이 파워풀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는 외인 주댕격이 상관격이라고 놓고 봐야 되는 거죠. 아무튼 이게 극하는 관계죠. 화극금. 그래서 이게 무정하게 된 거죠. 이게. 그리고 이 화국하고 정관하고 봐도 무정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경우는 청한 글자로 놓고 보면은 대부분 이런 경우는 이 상관으로 이렇게 오술이 있으면은 상관으로 그 격을 잡고 있죠. 이것도 기억을 해놓을 필요가 있고요. 얼핏 보기에 무정한 것 같으나 유정한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보면은 진월에서 모토가 투관이 돼서 본기가 투관이 돼서 정관격이죠. 그런데 신자진이 되면은 어, 토곡수를 한다는 얘기죠. 그걸 하니까 무정한 것 같아요. 그렇죠. 상생이 안 되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이게 걸록격이나 이게 월급격이 되겠죠. 다 수니까요. 그래서 이 무토가 극하는 것이 비겁들이에요. 그래서 일간에게 유리하게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극해서 얼핏 보기에는 무정한 것 같으나 결론적으로는 유정하게 된 거죠. 그래서요. 무정한 것 같으나 그러나 결론적으로 최종적으로는 유정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냐 이런 경우라는 거죠. 신자진 수국을 해가지고 투관된 것과 삼합이 서로 상극한다. 토곡수 한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걸 받는 것은 겁재들이다. 그러니까 일간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이 정관이 비겁을 구겨주면 일간 입장에서는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마치 그 녹겁격이 걸록격이나 월급격이 녹겁격이 정관을 별도의 용신으로 쓰는 그 경우와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유정하게 되는 거죠. 비록 극한다 하고 그래도 이런 걸 잘 알아놔야 되죠. 또요. 진월에 무가 투관되고요. 임수가 투관이 됐죠. 그러면은 식신과 칠살이 투관이 됐어요. 이 경우도 투관된 것끼리 토곡수 극을 하죠. 극을 하지만 극에서 무정한 것 같으나 이게 칠살격이다든지
칠살격은 제사를 해야죠. 또 식신격이라고 그래도 식신 제사를 하게 되니까 식신격으로 봐도 성격이 되는 거고, 칠살을 제복시켜서요. 칠살격이라고 해도 식신에 의해서 제복을 받으니까 성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정하게 되는 거죠. 아까 시청자께서 질문을 하신 그게 이 사주거든요. 진월에 임수와 이게 병화일간의 진월이 임수와 무토가 식신과 칠살이 동시에 투관이 됐죠. 그런 경우에 이게 해당하는 거죠. 똑같죠, 구조가. 운기 이 경우는 어, 그럼 뭐가 청한 글자냐? 뭐가 혼기가 투관되니까 이 경우는 식신격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나머지 상황을 모르니까 그런 상태에서는. 네, 그랬어요. 네. 얼핏 보기에는 토곡수 하는 거 상극이나 그러나 그걸 받는 것은 편관이다. 편관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유정옥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은 비유해 보면은 식신격이 제사를 하는 경우나 식살격이 식신의 통제를 받는 경우와 같다는 얘기죠. 식신격으로 보든 칠살격으로 보든 모두 좋은 격이다. 그래서 더 귀한 격이 됐다는 거죠. 이것이 이런 구조에 있으면은 어, 결론적으로는 유정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격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시청자가 질문하신 그 사주도 일은 유정하니까 순하니까 일은 좋은 사주일 가능성이 큰 거죠. 그래서 아까 그 사주 이 양반이 승상까지 한 양반이죠. 그리고요. 여기까지 갔고요. 이제 유정한 것 같으나 이게 생을 하는 것 같으나 이런 거죠. 갑이 에, 이렇게 보면요. 에, 인수격이죠. 인수격이 인수도 왕하고 일간도 강하죠. 그러면 인수격에서 인수도 왕하고 일간도 강하면은 식상으로 기운을 설계해줘야 성격된다고 그랬죠. 왜 성격되느냐? 식상이 없으면요, 인성도 왕하고 일간도 강하면은 기운이 소통이 안 돼요. 자기가 강하니까 받아들이려고 않는 거죠. 그런데 식상으로 설계를 하면 일간이 설계를 당해서 부족한 부분이 생기는 거죠. 그 여백, 그 스페이스를 채우려고 인성으로부터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 기운이 인성으로부터 인생아 이렇게 식상으로 흘러가는 거죠. 기운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둘 다 강한데 식상이 없고 평강 같은 게 왔다. 그러면 굉장히 고빈한 사주라고 했죠. 고독하거나 아니면 아주 가난한 사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는 인성이 통분이 돼 있고 일간도 록을 얻었고 병화를 보니까 인수격이 성격에 대해서 유정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유정한 것처럼 보이나 그러나 결과론적으로는 무정하게 된다. 왜 무정하게 되느냐? 이 병화가 이 진토를 생하는 거죠. 화생토를 해서 이 무토가 잠재적으로 이 임수를 극할 가능성이 그 극할 위험성이 병화로 인해서 그 위험이 확대된 거죠. 가중된 거죠. 그래서 무정하게 된 거예요. 보면은요, 여기 병화를 만났는데, 인수격에서는 자기도 강하고 일간도 강하면 설기하는 것을 기뻐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름 성격이 된 것 같이 보인다. 유정한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화생토를 해가지고 이게 진중에 있는 모토를 생해서 인수격이 청하지 않다는 얘기죠. 청하지 않다, 탁하다는 얘기예요. 자포다, 무정하다는 얘기예요. 무정하다. 파격이라는 게 인수격이 파격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경우는 지금 본기가 생을 받으면 얘가 격이 될 가능성이 있죠. 지금 그거는 변론으로 하고
인수격만 한번 보자는 거죠. 인수가. 인수가 보면 인수격이 파격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지지가 신자진 이렇게 되면은 병화가 투출했다고 해도 장애가 안 되죠. 왜? 이제 이 지인을 이게 다 수로 변해서 화생토가 안 되는 거죠. 생겨줄 게 없어요. 다 이게 다 이제 수로 봐서 임수의 그 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수격이 유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생이 이게 갑일간이 수를 물이 범람하면은 호랑이를 타야 된다고 그랬죠. 그걸 수탕기호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게 유정한 거죠. 이게 투번된 글자와 유정하게 돼서 귀격이 되는 거죠. 네. 또요. 네. 지금 요거 봤죠? 여기 인수격 요것만 보는데 얘들 입장에서 놓고 보면은 청간과 지지가 이런 유정한 것처럼 보여요. 임수 입장에서 자기의 근이 대준 것처럼 보인다고. 그렇죠? 임수는 그 진의 통군을 하니까요. 이것은 적천수든 재평진전이든 공이 그렇습니다. 이거를 임진 그러면은 이게 임수가 진에 그 임묘됐다고 보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심유천 선생이나 설하고 선생이 아주 강조하는 거죠. 네. 그래서요. 이거는 진에서 투출된 것이지 임수가 임묘된 게 아니다. 그 점 하나 하고요. 투출됐다는 얘기는 통군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정한 거예요. 그런데 저들끼리 유정하게 돼 있는데 이 병화가 갑자기 떠가지고 무정하게 바뀌어버렸어요. 임수 입장에서는 진토가 생을 받아가지고 무토가 커져서 이 시한폭탄을 깔고 앉아있는 상태예요. 운에서 무토 운이 오면은 완전히 크게 다치는 거죠. 그래서 무정하게 된 거죠. 여기도요, 어, 술이 없기 전에는 임지는 통근이 돼 있죠. 유정하죠. 유정한데, 자기와 상관없는 술이 와가지고 진술충을 하면은 토가 동하죠. 토가 동해가지고, 어, 임수를, 토곡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무정하게 되는 거죠. 자기와 상관없는, 여기는 꼭 겸용과 병용이 아니더라도 이게 마찬가지죠. 요거를 보면요. 이렇게 병이 노출되지 않았더라도 여기에 병이 없죠. 없더라도 수를 만나가지고 진술충으로 하면은 분충이 돼서 토가 움직인다. 토가 움직이니까 토곡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천간에 있는 임수는 월령의 통근이 이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통근하기가 굉장히 뿌리가 흔들흔들하는 거야. 통근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인수격이 이게 합격이 됐다. 완성되지 못했다. 즉해서 그러죠. 무정해서. 인수격이. 여기도 병화가 없으면 인수격이 이렇게 딱 괜찮은데 이게 여기도 이 술이 없으면 인수격이 통분을 해가지고 괜찮은데 이게 갑자기 술이 나타나든지 병화가 나타나서 임수가 얘가 박살나 있는 거죠. 그래서 인수격이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무정하게 된 거죠. 이 논리를 질문을 주신 이 사주에 대입을 시켜놓으면요. 진월의 본기인 무토와 중기인 그 임수가 수술이 됐어요. 그래서 칠살기역이냐 식신기역이냐 통상적인 절차에 의하면 이 식신기역이 돼야죠. 본기 우선이니까요. 그런데 얘가 진술충을 했어요. 지지에서 전부 다 아주 큰 싸움이 벌어지죠. 토기 입장에서는 뿌리가 흔들흔들 거리는 거죠. 뿌리가 흔들흔들 거리면은 얘들을 대표하는 글자가 이 무토예요. 무토인데 여기처럼 토복수를 해가지고 움직이면 얘를 극할 가능성이 있죠. 흔들흔들해도 얘들을 대표하는 게 무토인데 극허를 가려면은 이 갑에 걸려가지고 무토 입장에서는 갑목이 자기의 칠사래요. 이게 칠사를 극할 수가 없어요. 무토는 자기의 칠사를 뛰어넘어서
무토가 칠사를 거기가 어렵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괜찮은데 거꾸로 이 식신 입장에서 보면 뿌리가 다 흔들흔들 거리죠. 거기다 대고 요 인성에 의해서 이게 효신이거든요. 효신이 그걸 해서 완전히 탈식이 된 거죠. 그래서 얘가 지금 본기나 써먹을 수가 없게 돼 있는 거죠. 아주 약화돼 있는 거죠. 약화. 이렇게 왕하니까. 그래서 심유천 선생도 칠살격 편에서 이 사주를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 사주 승선까지 한 양반인데 식신격의 논점에서 이 사주를 식신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고 칠살격에서 이 사주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생이 작기 칠살격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렇게 많은 함의가 이게 작기 칠살격인데요. 여기에는 이 평진전의 그 프레임워크 이런 모든 내용이 여기에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설명을 할 때 뭘 이렇고 저렇고 해가지고 이게 칠살격입니다. 그거는 앞에 자평진전 그 이게 자평진전 2권의 9절에서 얘기하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잡기의 경우 어떻게 취용할 것이냐, 잡기의 경우 격을 어떻게 그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냐. 그 문제를 자평진전 2권의 내용 이런 게 여기에 모두 깃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식신격이 아니라 칠살격이 되는 게 마땅히 보이죠. 상당히 소생이 이 사주 탈승상의 사주가 왜 식신격 아니고 칠살격입니까? 라는 질문을 이거 많이 받은 사주입니다. 이 사주도 그렇고요. 어, 설상공의 사주, 정관격에 있는 그 설상공 사주도 대부분 사람들 그게 정관격인 이유를 모르겠다며 질문을 많이 하시죠. 예, 그분들의 특성이 뭐냐면 평진전 원문을 안 읽어서 그렇습니다. 원문을 읽어보면은 이런 걸 아는데 이게 번역하시는 분, 번역서를 가지고 보면은 하나 하시는 분들이 번역을 해놓은 것이라서 사주에 대한 그 기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번역을 하니까 직역에 의역을 하지 못하고 직역을 해서 그 번역서를 가지고 공부를 하면은 이런 깊숙한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이렇게 식신과 칠살이 둘 다 이게 겸용하게 돼 있는데 이 중에 평한 글자가 뭐냐? 자기의 작용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글자가 뭐냐? 여기서는 식신보다는 당연히 칠살이죠. 그래서 칠살격 편에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운을 적용할 때 칠살격의 성패, 희기를 놓고서 칠살격 입장에서 어, 그 대운의 희기 판단을 해야 제대로 맞습니다. 그리고요, 이 격국 위주로 보는 거는 이제 지평진영 관법이니까요. 선수 관법에서 이렇게 보면은 병화 일간에 이 조후 진월달에 병화라 조는 없어 상관없죠. 그게 이게 신강하냐 신약하냐를 보면은 토의 칠살이죠. 이게 식상이 5글자나 돼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설계당하는 거죠. 극신약이에요. 신약. 약한 데다 대고 또 칠살로부터 얻어먹기까지 하죠. 그리고 식신으로 칠살을 제살하는 경우죠. 신약 헌데도 되고 식상이 왕에서 제살이 태가 된 거죠. 무주막 지역에. 그럴 때는 뭐 신약하니까요. 인수운이나 비거운이 좋은 거죠. 인수운이나 비거운이 당연히 좋죠. 그리고 제살이 태가 된 거는 이런 경우 인수가 있으면 일석삼조라고 말씀을 드렸죠. 일조는 이 너무 왕성한 식상을 극해주는 게 일조고요. 두 번째 이조는 칠살에 화살시키는 것. 이게 이조고요. 삼조는 신약한 일간을 생조해주는 게 그 삼조라고 했죠. 세 가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적천수 입장에서 봐도 이게 인성이 필요한 글자죠. 이게 용신이죠. 그리고 이게 용신, 희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목운이나 화운이 오면은 아주 좋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식적으로 본기로 격을 삼고 본기 위주로 가야 된다. 그러면 식신격이 파격이 났으면은 오히려 어, 인성운이 오면은 좋은 거죠. 인성운이나 일간운이 오면은 좋은 거죠. 식신이 인성운이 오면 식신이 너무 왕에서 문제인데 식신을 제복시켜야 되죠. 식신을 도식시켜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이 집천수 입장에서 봐도 이 사주는 아, 그 식신을 쓰는 경우보다 이런 경우죠. 태평진전에서 용신은 격이죠. 태평진전에서 용신은 격국용신이기 때문에 이 사주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글자를 용신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용신은 오행의 생극재화를 맞추기 위한 생극재화의 중화에 도달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글자가 뭐냐? 일종의 이쪽은 사실적 용신이라고 그러면 이쪽은 바람직한 조금 규범적인 용신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되어야 된다. 중화를 맞추기 위해서 필요한 글자로서의 용신이에요. 바람직한 그런 글자가 여기서는 이제 간목이나 그런 게 되는 거죠. 용신이. 그리고 병화가 와도 이제 화가 와도 희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목화대운이 오면은 좋은 거죠. 목화대운이 오면. 그런 식으로 사주를 봐야 그래서 이걸 차평진전 입각에서 보든 죽천수의 입각에서 보든 동일한 사주에 대해서 그 결론이 수렴되게 돼 있습니다. 이쪽을 제대로 공부한 고수와 이쪽을 제대로 공부한 고수가 이 사주를 놓고 보면은 거의 그 결론이 동일한 쪽에 나오게 돼 있습니다. 평진전 프로세스에 입각해서 보던 이런 프로세스에 입각해서 보던 어, 이 적천수에 입각해서 이렇게 보던 결국은 여기에서 다 만나게 돼 있어요. 써먹는 표현이 달라서 그렇죠. 그래서 이 대부분 이 격을 찾아내는 원리에 대해서 평진전은 격으로 시작해서 격으로 끝나는데 이 논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은 이게 좋은 사주거든요. 그런데 식신격이 도식당했다. 그래서 완전히 합격이다. 합격이면은 어떻게 승산까지 됐겠어요. 아까 격곡의 순잡으로 놓고 봐도 진월에 두 개가 이렇게 투관됐는데 식신과 칠살이다. 그럼 유정헌이 아 아마도 이 사주는 귀격일 것이다. 이런 그렇게 판단이 되는 거죠.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사주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신 시청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